안녕하세요. 야담도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도끼자국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마을 나무꾼 총각 맹씨가 살았습니다. 그는 근면하게 나무를 베어먹고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맹씨가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일을 한다는 것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그런 총각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고추가 서지 않는 사람에겐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거늘. 나의 약물은 늘 힘이 없구나. 그때 옆집 아짐 양주댁이 말을 걸었습니다. 맹씨는 늘 일찍 일어나는구먼. 내 서방도 좀 그리 부지런하면 좋아.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슬 좋다 소문 자자하대. 그것도 다 옛말이여. 옛말. 내 남편 내 보부상 팔자라. 가끔이 볼 뿐이지. 혼자 있을 땐 너무 외롭다네. 맹씨 자네는 이제 장가갈 나이 아닌가. 홍기가 찼는데 왜 그리 놓기만 해. 저는 아직 뜻이 없습니다. 자네 혹시 고자인가. 농담일세. 내 서방 총각 땐 나 그리 좋다 발정나듯 날 쫓아다녔는데 내 그곳이 너무나 외롭네. 맹씨는 전곡을 찔려 약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네 갑자기 얼굴이 왜 새하얘졌나? 그것이 요즘 나무 일을 열심히 해서인지 힘이 없나 보구먼요. 어디서 보양식이라도 해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가만 보자. 내 좋은 게 있는데. 비암 뱀이 있는데 뱀탕이라도 끓여줄까? 맹씨는 갑자기 혹여나 뱀탕이 양기에 좋을까 싶어 양주댁의 집안을 들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한 양주댁은 여전히 처녀 시절 외모를 간직하고 있었죠. 좀만 기다리게. 내 뱀탕 고운 게 있으니 좀 들고 오겠네. 아침 요깃거리도 가져오고. 양주댁의 풍만한 엉덩이가 눈에 들어와 맹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항아리 같은 엉덩이를 빤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맹씨의 약물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맹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휴, 이놈은 뭐가 문제길래 맨날 바람 빠진 마냥 주저앉아 있으냐. 내 일이 살다 미치겠구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양주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조밥에 동치미뿐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맹씨는 맛나게 먹었다. 그러고 나서 양주댁이 진짜 뱀탕을 한 사발 가져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일이 귀한 걸 저에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호호, 이런 건 젊은 사나이가 먹어야 되는 거네. 쭉 들이키게. 확실히 뱀탕의 뜨스한 기운이 들어서자 몸의 양기가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맹씨 속으로 생각하길. 그래, 정말 효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엔 부디 기둥처럼 우뚝 서다오. 그때였어요. 분위기가 야릇해지더니 양주댁이 저고리를 벗어던졌습니다. 부인, 이 갑자기. 넘쳐나는 힘? 어디다 한번 써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남편분이 있으신데 어딜 제가. 나 너무 외롭네. 맹씨, 나를 좀 안아주게나. 그러며 양주댁이 알몸으로 가까이 기어왔습니다. 양주댁의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알몸은 너무나도 요염하게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기어오는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새끼가 넘쳐 집어삼킬 듯 하였습니다. 양주댁이 맹씨의 몸에 부비적대며 옷을 벗겨주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는데 매우 보드라운 입술이 정말로 달콤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둬. 맹씨는 양주댁의 몸을 끌어안았고 둘은 서로를 탐하며 나뒹굴었죠. 부드럽고 따스한 살결.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한 찰나였습니다. 그때였다. 양주댁 오른손으로 맹씨의 약물을 주무르더니 흠칫. 다시 한번 주무르고 흠칫. 양주댁 갑자기 물러서며 맹씨를 훑어보았어요. 맹씨의 달콤한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네 설마 정말로 고자인가? 맹씨가 얼굴이 새빨개져 놀라 자빠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오늘 몸이 안 좋은갑네요. 어제 너무 놀아제껴서 그런가. 그런 거짓말이 먹힐 리 없었다. 양주댁은 이미 눈치를 챈 것이었어요. 에이, 아까운 뱀탕 땅에 뿌려 뿌렸네. 퍼뜩 깔아. 달콤하던 아까의 그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짜게 식은 눈초리였습니다. 갑작스런 양주댁의 짜증에 맹씨는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터벅터벅 양주댁의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죠. 다 내가 이리 빙신으로
태어난 탓이지. 누굴 탓하겠노? 자기도 모르는 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맹씨는 이틀 감방 안에 식은땀을 흘리며 알았습니다. 사랑의 열병이었을까요? 양주댁의 보드란 그것과 매서운 실망의 눈초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끙끙 앓다가 푹 자고 나니 머리가 맑아졌지요. 내일도 안 가고 이리 누워만 있어 되겠나? 차피 임자 있는 몸, 내 어찌 건들까? 하늘이 두렵지. 맹씨는 채비를 하고 산에 올라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깊은 산이라 아무도 없을 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먹고 사슴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한 처녀였습니다. 남노한 옷차림에 나뭇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산에서 길을 잃은 모양이었어요. 아니, 처자. 이 깊은 산속 홀로 왜 떠돌고 있어? 그녀의 이름은 앵두였어요. 안녕하시와요. 소녀는 그게 저기. 소녀의 이름 함자. 그러니까 소녀는 답답하게 말을 끌었어요. 맞아. 저는 앵두여요.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듣도 않은 치구만. 그래서 어찌 여기까지 여자 혼몸으로 왔어? 길을 잃었어? 길이요? 아니요, 저는 길을 안 잃을 자신 있어요. 그게 저는 떠돌아다니고 있지요. 이리저리요. 왜 떠도는 것이요? 찾아야 되거든요. 네, 낭구님을요. 낭군을 찾으러? 낭군을 찾으러 세상 이리저리 떠돈단 얘기는 처음 듣는구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저 앵두는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이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횡설수설하는 게 영. 술을 자셨어? 아니요. 전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앵두는 갑자기 치마폭을 잡고는 확 하고 치마를 들춰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치마 속에는 다름이 아닌 쇠로 된 속옷이 있었지요. 이것이 뭐고? 이 무슨 남사우스런 짓이여? 처자, 잘 보셔요. 저는 이 정조대를 풀어줄 낭군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까요. 맹씨 잘 보아하니 그 속옷은 쇠로 만들어진 것인데 자물쇠가 하나 달려 있고 오줌과 똥 누는 곳엔 구멍이 뚫려 있었죠. 아니 어떤 미친놈이 처자에게 이런 걸 만들어 입힌단 말인가? 세상이 말세구나. 앵두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냈어요. 뭐라고요? 미친놈? 이걸 채우신 건 저의 부친이셔요. 제 부친이 이 쇠속꽃을 풀어주는 사람이 낭군이라 하셨으니 그 말에 따라 저는 세상을 뛰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맹씨는 아버지가 어찌 자신의 딸에게 쇠의 속옷을 입혀 세상에 내보냈는지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따져보면 남의 부친을 욕보였으니 일단 사과하였지요. 처자, 앵두 처자. 내 말 실수를 하였어. 미쳤다는 것이 그것이.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오. 맞맞아요. 제가 이렇게 치마를 휙휙 들출 때마다 사람들이 뺨도 때리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요. 미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좋은 낭군을 찾기 어려운 것이고 그걸 아신 어진 아바이께서 이리 쇠속꽃을 만들어주셔. 저로선 좋은 배필을 찾는 게 효도이지요. 참 이상한 세상인데 이제서야 정상적인 사람을 배웠어요. 맹씨는 앵두가 하는 말들을 들으며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지만 이 가여운 처녀를 혼자 산에 내버려 둘 수 없어 같이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 새 속꽃을 풀어준 사람을 낭군으로 맞으라. 이것이지요. 내 저 속꽃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 알아보겠소. 맹씨는 처음엔 잠시 앵두의 낭군이 되어 혼이 나는 생각을 했으나 고자인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저 속꽃을 풀 열쇠나 방법도 알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가여운 처녀를 도와 일단 쇠의 속꽃을 풀어내고 좋은 배필을 찾아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저리 억압받는 처녀의 모습에서 약물이 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인가 봅니다. 참으로 딱한 처자로다. 어찌 저리 태어나. 어쩌면 좀 모자라 보였기에 걱정이 되어 아비가 저런 것을 입힌지도 모르겠구나. 허나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험한디. 어찌 저리 혼몸으로 많이 거친 일들을 겪었겠구나. 맹씨가 죽을 만들어 처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처녀는 흰죽에 간장을 섞어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처자, 내 처자의 쇠속꽃을 풀 훌륭한 배필과 이어주리다. 일단 쇠속꽃을 풀어야 좀 편안할 터이니 내 방도를 찾고 도와주리다. 이리 밥도 내어주시고 참 친절하신 분이시와요.
이 행두는 많이 기쁘와요. 얼른 속옷도 풀고 낭군도 만나 뵙고 아바이 베어 홀리 올려야지요. 혹 그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찬찬히 말해줄 수 있어? 그리하여 앵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한 부친 밑에서 홀로 자랐고 아비가 어릴 적부터 앵두에게 쇠 속옷을 입히고 이 속옷을 푸는 이와 결혼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20살이 되는 해에 집을 떠나 반년 만에 맹씨를 만난 것이었지요. 맹씨는 사정을 듣고 일단 열쇠 공방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자물쇠와 열쇠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들어 앵두와 짐을 싸서 열을 내리걸어 한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난 후 맹씨는 유명하다는 열쇠 공방의 문을 두드렸지요. 여기가 바로 그 무슨 자물쇠든 풀고 무슨 열쇠든 만든다는 공방이시요? 늙은 노인이 먼지 가득한 공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 공방 주인공시여. 뭐 자물쇠나 열쇠나 다 말해보시오. 값은 좀 들겠지만 다름이 아니라 잠시 망측할 수 있으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앵두가 치마를 거치자 앵두의 쇠 속옷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늙은 공씨의 죽은 고추가 살짝 솟았습니다. 어떤 고약한 놈이 처자에게 이런 짓을 했을꼬. 제 아바이를 그리 부르지 마세요. 아바이고 뭐고 어찌 사람 몸에 이리 흉한 것을 둘렀을꼬. 어디 한번 자물쇠를 잘 보고. 공노인은 한참이나 자물쇠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옳지. 할 수 있을 것 같소. 다만 이 자물쇠 꽤나 복잡하고 내 유명한 사람인 건 들어 알 테고. 그래서 값이 좀 나갈 터인데. 공노인이 부른 금액은 맹씨에겐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지요. 애당초 부자들이 절대 털리지 않을 자물쇠 만드는 곳이 공신의 집이었어요. 실력은 확실했지만 그만큼 몸값이 비싼 것이었죠. 제가 돈은 없지만 몸으로 때우겠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원래는 안 되는데 사정이 딱하고 나도 값은 받아야 수지가 맞아. 그럼 내 집에서 허드렛 일, 짐 옮기기 등등 한 3달 정도 머물며 머스미를 좀 하게나. 나도 늙어서 힘이 딸리니. 그리하여 맹씨는 공노인의 공방에서 3달을 일했지요. 그러고 나서야 드디어 공씨가 열쇠를 만들어 주었어요. 공노인이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지요. 나무꾼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딸깍 하고 자물쇠에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됐네. 열렸네.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풀리고 쇠 속옷이 열렸지요.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런 미친놈? 세상에나 만상에나 쇠 속옷을 벗자 거기엔 또 다른 쇠 속옷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물쇠도 달리지 않은 것으로요. 이게 어찌된 노릇이냐. 처자의 애비가 뭘 하시는 분이요? 저희 아버지 조남은 김자 목자 인자로 예로부터 대장장이를 하셨지요. 훌륭한 대장장이로 소문이 자자하시답니다. 그 미친놈이 김목인 그놈이라고. 있소. 그 성질머리는 더러운데 솜씨가 좋아. 왕실도 덜어 드나든다는 괴짜가.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노인? 이 쇠속꽃도 풀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내 이걸 어찌 푼단 말이야? 여기 자물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대장간이라도 가보게. 쉽지야 않겠지만. 김목인이란 부친 분께서 대체 무슨 생각이신 줄 모르겠소. 아바이께서 쇠속꽃은 하나로 부족하다 하시었지요. 그런데 하나를 풀었을 뿐인데도 매우 가비합습니다. 앵두의 목소리는 전보다 명랑해졌고 말도 더듬지 않았지요. 맹씨 무언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앵두의 모지리 같은 언행은 저 쇠속꽃이 계속 무언가 눌러와서가 아닌가? 여하튼 맹씨는 포기하지 않고 유명한 대장장이를 찾아 또다시 떠돌았어요. 드디어 유명한 대장간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쇼. 무엇을 만들어 드릴까? 말만 하쇼잉.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어떠한 연유로 새로 된 속꽃을 입고 있사온데 그것을 풀기 원해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치마를 젖힐 터이니 망측하여도 잘 살펴주시와요. 그러고 앵두가 치마를 젖혔고 대장장이는 살펴보더니 이것은 아주 까다롭고 어렵구먼요. 근데 잘 보니 이 쇠 속꽃은 살에 직접 닿아 있는 게 아니오. 안에 또 다른 속꽃이 있어 배는구먼. 맞사와요. 저희 아바이께선 제게 세 겹의 속꽃을 입히셨사와요.
그렇기에 어찌저찌 하면 처녀가 다치지 않게 이 속것을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소만. 참 다행입니다. 그럼 그 삭스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장장이가 부른 돈 역시나 매우 비쌌습니다. 그리하여 맹씨는 또다시 머스미를 석 달을 하였고 대장장이는 매우 조금씩 쇠 속꽃을 조심스레 갈아댔지요. 드디어 일이 다 끝났고 쇠 속꽃이 갈라져 모습을 드러냈어요. 참으로 길고 긴 석 달이었지만 드디어 속꽃이 열리는구나. 그러나 대장장이가 말한 대로 속꽃 안에는 또 다른 속꽃이 있었어요. 그것은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속꽃이었죠. 앵두의 애비는 참으로 괴짜인 게야. 어찌 자신의 딸에게 이런 걸 입혀. 이 나무도 칼로 잘 갈아내면 열릴 듯한데 어찌하시겠소? 석 달 더 일하면 될 듯하이. 맹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래도 늙은 노인이나 고자인 자신보다는 건장한 대장장이가 앵두의 배필에 맞아 보였기에요. 그런데 갑자기 앵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장장이님, 참 감사합니다. 소녀 그러나 이 맨 밑에 속꽃은 아직 풀고 싶지 않사와요. 맹나무꾼님, 고생하셨어요. 저희 나가 식사라도 하시와요. 맹씨는 이전보다 성숙해진 앵두의 모습에 그리고 마지막 나무 속꽃을 지금 풀지 않겠다는 말에 놀랐어요. 소녀, 어째서 마지막 속꽃을 풀지 않은 geb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제 배필이 누군지 알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요? 바로 저를 먹이고 재워주고 몇 달간 일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당신입니다. 맹씨 역시 앵두에게 마음이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앵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고 심성도 곱소.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 문제가 있어. 이 말을 들으면 나에 대해 크게 실망할 테지만 더는 숨길 수 없겠소. 나는 고자여. 서지를 않소. 앵두는 눈이 동그래지며 놀랐어요. 어머, 그건 미처 알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장간에 들어가 풀어달라고 합시다. 지금까지 맹랑군이 저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 저를 따라오셔요. 앵두가 맹씨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커다란 기와집이었죠. 바로 앵두의 고향, 앵두의 집이었습니다. 앵두가 대문을 들어서자 안에서 기침 소리를 내며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건장하게 생긴 그가 바로 앵두의 아비, 김목인 장인이었어요. 아바이, 기체 후 일양만 강하셨사옵니까? 소녀 드디어 배필을 찾아 돌아왔사옵니다. 그 비리비리한 녀석이 데리고 온 난군이냐? 실망이로다. 끌끌. 이분은 보기엔 왜소하여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모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맹씨에게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두터운 손으로 맹씨의 양물을 탁 잡아 주물주물 거리더니 고자인게야. 한마디에 맹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나 앵두지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이해합니다. 맹씨는 고자가 아니라 억눌려 있는 화산입니다. 펑 터지면 누구보다도 강한 화산임을 저는 알고 있어요. 맹씨 자신도 그 말을 들으며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앵두 치마를 찢어 던지며 나무 속꽃만 남기고 바닥에 눕더니 맹씨, 저의 낭군이 되실 분? 저의 속꽃을 도끼로 찍어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와 평생 함께 하시겠어요? 저놈에게 그런 배짱이나 있을까? 맹씨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도끼를 들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소, 앵두. 드디어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소. 그건 나는 안 될 거라는 좌절감. 내가 만든 천장. 그뿐. 그러더니 맹씨 앵두의 가랑이 향해 도끼를 크게 휘두르더니 쩍 소리와 함께 나무 속꽃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앵두의 살에는 거의 닿지 않게 나무 속꽃만 부서지게 아주 세심하게 힘을 조절한 것이었어요. 아주 약간 실금 같은 핏자국이 새어나오긴 했지만 그런 도끼의 자국이 앵두에겐 사랑의 맹세처럼 느껴졌습니다. 앵두가 외쳤습니다. 보셔요, 저기를. 맹씨의 약물이 기지개를 펴며 누구보다 큰 꽃을 피워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죽순처럼 솟아오른 그것은 세상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것이. 나를 믿어줘서 고맙소이다. 앵두, 나의 색시가 되어주겠소? 네, 열렬히 그리하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